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의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강의에 따른 대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대를 비롯한 국공립대 총학생회는 7일 정부와 대학 당국에 학생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말 통과된 1차 추경에 이어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악화와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원주 캠프롱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기름이 유출되고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 책임 소재와 정화 기간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산불의 원인은 주택 화목 보일러 과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화목 보일러를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한 데 이어 현장 감식에도 나섰는데요. 고성 산불의 정확한 원인 규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저녁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20개 정도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 불과 12시간 만의 피해입니다. 경찰은 최초로 불이 난 주택의 화목 보일러를 발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주로부터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동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1차 감식에서 확보한 화목 보일러 부품과 전기선 등 증거물을 떼어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어 7일에도 경찰과 국과수는 산불 발생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2차 현장 감식을 통해 화목 보일러에서 어떻게 불이 확산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건물주와 설치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화목 보일러를 다시 복원해 설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형사처벌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주 확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조금 철저하게.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명나면 현재 참고인 신분이 집주인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산불은 지난 2015년 삼척 산불과 2016년 강릉 산불 등 도내에서만 모두 6건에 달합니다. 삼척 산불의 경우 화목 보일러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원이 집주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사상 책임에 대해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해 12월 오랜 기다림 끝에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은 원주 캠프롱 부지. 기름이 유출되고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토양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7일 국방부가 부지 반환 이후 처음으로 토양 오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 장비가 땅에 구멍을 뚫어 토양 시료를 채취합니다. 지표에서부터 최대 7m 사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류해서 밀봉합니다. 미군 주둔 60여 년 만에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온 원주 캠프롱. 지난해 12월 부지 반환 이후 처음으로 토양 오염 조사에 시민들의 참관이 허용됐습니다. 캠프롱의 토양 복원을 위한 첫 단계로 시료 채취가 진행된 겁니다. 오염된 부지는 지금 현재 토양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정화를 할 것이며 원주 시민들한테 조속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내 토양 260여 개 지점과 12개 지점의 지하수에서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 이후 본격적으로 정화 작업이 벌어지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200억 원가량 추산되는 막대한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건 지난해 12월. 당시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 한미가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기지 반환 후 정화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며 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은 정부가 정화 비용을 대게 되는데 미군으로부터 이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주시는 토양 오염 정화에 적어도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주둔 당시 4차례 기름이 유출됐고 2017년 환경부 조사 당시 최근 5년 동안 오염도가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정화 작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오염 정화가 완료됐다던 춘천 옛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에서 기름층이 발견된 상황. 지역 환경단체 등은 캠프롱 토양 복원의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원 과정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한 점 의혹 없이 그 복원을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캠페지 같은 이러한 상황들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부는 오는 15일까지 캠프롱 부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복원 계획을 세워 올해 12월부터 정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토지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캠프롱 부지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수백 미터를 운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천경찰서는 7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5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홍천군 내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단 채 700m를 운행한 뒤 넘어진 경찰관을 타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2시간 40분 뒤에 현장에서 8k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검거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말 통과된 1차 추경에 이어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 추경이 추진되는 건데요.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악화와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은 4천억 원 규모. 이 중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산은 1,950억 원, 전체의 40%가량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투입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5천만 원을 반영한 것은 이게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행사를 좀 확대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의원들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5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선 꼭 지금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진돼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단기 인력 같은 경우는 업무가 중단이 되면 인원이 이제 출근을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재원 조달 방안이 걱정입니다. 그나마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었던 지난 2015년 5,650억 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이 통과되면 강원도 누적 부채는 다시 약 5,100억 원으로 급증하게 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도의원들은 예산 축소로 기존 업무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축소되고 결국은 활동 자체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도가 운영하는 지역개발 예수금에서 1,450억 원을 1%대 저리로 빌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장비 등 행정 운영 경비와 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 예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확보된 국보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당초 검토했던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초중고는 등교 개학이 결정됐는데 대학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등록금은 다 내놓고 실험 실습도 제대로 못하자 대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캠퍼스 낭만을 꿈꾸던 학생들은 자취방이나 빈 동아리방 등에서 혼자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됐음에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를 1학기 전체로 연장하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소통과 토론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드렸을 경우에 교수님이 그걸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공부의 흐름이 좀 끊겨서. 특히 실험과 실습이 많은 학과의 일부 과목은 중단되거나 영상 자료 등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나 인하를 요구합니다. 실습은 원래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1대1로 좀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서로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실습 과목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좀 등록금이 좀 과잉 책정해서 좀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실습 비용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논란이 커지자 전국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대학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실 있는 비대면 수업 준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교육부 대책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공립대에 들어가는 육성사업비를 대학 안에서 자율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근데 학생들이 다른 부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부분에 손해를 돌리는 그러면은 조삼모사격의 대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 학생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대학 캠퍼스. 학습권 보장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 농촌에선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농가마다 비상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일손 돕기 봉사도 줄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과수원에서 사과꽃을 솎아주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가위로 하나하나 꽃을 따야 하는 고된 작업에 저마다 구슬땀을 흘립니다. 저도 잠깐 일손을 도와봤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력의 80%를 차지했던 이 농가는 올해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을 구해도 하루 일당은 12만 원 정도. 계속 오르는 인건비는 큰 부담입니다. 주로 이제 외국 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러시아에 많이 쓰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나가기도 또 어려워가지고 특히 이제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3천여 명은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6,400명 중 720명만 입국한 상태입니다. 매년 농가의 숨통을 터주던 일손 돕기 봉사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공무원 외에는 나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92곳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대비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기관단체의 관심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만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 농촌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로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려온 농촌.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연휴 기간 춘천과 홍천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방역 강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와 홍천구는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방문한 남이섬과 리조트에서 밀접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거쳐간 남이섬 내 카페 등 해당 업소 직원 등 약 10명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가 숙박한 홍천의 해당 리조트는 방문 경로 파악과 함께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원랜드가 코로나19 방역 대응 수준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재개장 준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카지노 회원 영업장만 사전 운영을 시작합니다. 회원 영업장 입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거쳐 입장 전 발열 검사와 문진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지노 전면 개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네, 춘천이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과 이원규 춘천시 의장은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후보지에서 춘천이 탈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평가위원회에 평가 점수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도 성명을 통해 춘천은 최근 40년간 지진 발생 사례가 없는 지역이고 태풍과 침수 피해로부터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이날 춘천이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장점이 컸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치적 고려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농협 목요 직거래 장터가 올해 처음 7일 개장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열리게 될 강원 농협 목요 직거래 장터는 소비자들에게 값싼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들에게는 판로 확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원 농협은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강원지방경찰청 등 협력기관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특별 장터도 함께 마련해 각 지역 소비자들이 손쉽게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첫날 개장식에는 값싼 지역 농산물 판매와 함께 소비 부진에 빠진 농가들을 돕기 위한 소포장 농산물 증정 행사와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이 함께 진행돼 장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대형 산불과 산악사고 등 특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충식 강원도 소방본부장은 7일 열린 강원도 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서 소방청에서 내년에 헬기 2대를 도입하는데 그중 한 대가 강원 소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종은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에 적합한 기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목적 대형 헬기 도입을 위해서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도비 145억 원이 추가 반영돼야 합니다. 현재 강원 소방에는 헬기 2대가 배치돼 있지만 인명구조용 소방 헬기로 담수 용량이 적고 강풍에서는 운행이 어려워 다목적 대형 헬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월 상동 텅스텐 광산이 27년 만에 대규모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캐나다의 한 광물 기업이 상동 광산 개발에 약 1,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광산 가동을 준비해 2022년 3월부터 매년 2,500톤의 텅스텐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 상동 광산은 현재 5,800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 덥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금요일은 온종일 흐리다. 저녁부터 강원도 전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고 10mm로 강한 돌풍이 예고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